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팀입니다. 네, 어느덧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오늘 아주 어려우면서도 또 흥미로운 주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키움 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양자 역학, 이건 저도 조금은 알겠거든요. 네. 근데 양자 컴퓨팅은 또 무엇인지, 왜 이게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양자 역학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 역학 또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양자라는 말 자체가 그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물리량 요건데, 얘의 성격이 뭐냐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중첩 얽힘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중첩과 얽힘.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인데요. 철학적으로도 네, 느껴집니다. 그럼요. 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네, 저희가 네. 기존의 컴퓨터 영역들은 CPU가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0, 1. 그렇죠. 이게 디지털 영역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0, 1을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컴퓨터 영역인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자, 0과 1을 동시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네네. 이게 이제 중첩. 그래서 겹친다. 중첩. 네.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처리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는 얘가 0과 1을 동시에 가는 동시에 다른 쪽에 0과 1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바로 얽힘. 얽힘.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네네네. 개념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중첩과 얽힘의 개념을 활용해서 네. 이제 컴퓨팅 기술을 발전시킨 게 양자 컴퓨팅이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양자 컴퓨팅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주목을 지금 받느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다. 초고속 연산. 연산. 예. 자, 슈퍼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팅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네. 이 양자 컴퓨팅은 슈퍼컴퓨팅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기술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AI, AI죠. AI인데 바로 이 AI의 세상이 오면서 양자 컴퓨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데, 왜냐하면 AI 시대가 오면서 AI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 학습을 해가지고 습득을 하고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게 AI인데, AI 같은 경우에 지금 학습하고 연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졌죠. 예, 그리고 연산도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관건이고.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가 AI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떠오른 이유도 바로 이 AI 가속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기존 슈퍼컴퓨터를 훨씬 월등하게 뛰어넘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초고속 연산 관점에서의 양자 컴퓨팅이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보니까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달을 함으로써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이제 구글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었는데, 그만큼 현존하는 암호를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해독 기능을 양자 컴퓨팅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더더욱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암호화는 단순하게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의 암호, 어플리케이션의 암호,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부의 인프라나 핵무기 암호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우려네요. 그럼요.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갖고 또 한 번 뜨겁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빠른 기술 발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의 이 양자 컴퓨팅이 갖는 위상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부분이긴 하지만은 2025년 1월 2일부로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 세 개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 관련된 산업에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네. 발동을 했어요. 네. 근데 이미 사인이 됐고 네. 실제 내년 1월 2일부터 발동이 됩니다. 네. 이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 반도체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팅이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산업의 측면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트럼프 정권 출범과 맞물려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팅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럼 어떤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산업이 태동 초기에 AI도 마찬가지지만은 얘가 어떤 산업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산업 전반의 측면 그 확장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산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키워드가 요즘에 최적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최적화라는 부분은 뭐 비단 뭐 금융이나 제조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산업에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 단어가 이제 최적화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최적의 해를 갖는 그런 의미인 건데 제가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제가 앞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 국방 분야예요. 국방 분야에서 어쨌든 암호 해독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고 있어서 실제 미국에 저희 이제 상품에도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아이온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시는 주식인데 아이온큐가 미국 국방부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던 계기가 되었는데 일단 이 국방 분야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암호화 해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금융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은 또 한 가지는 포트폴리오 구축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연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양자 컴퓨팅을 활용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우리나라의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아이온큐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얘네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이 양자 컴퓨팅의 확장 가능성은 저희가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무한해요. 무한 가능성인데 그 최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택배 보내잖아요. 택배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5개의 택배를 5개의 도시에 보내야 된다고 저희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택배 기사님 입장에서는 5개의 지역을 가는데 최적의 경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로를 찾아가지고 네네. 최단 시간에 보낼 수 네네.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팩토리얼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5 팩토리얼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 12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택배 기사님이 네. 고려하셔야 되는 경로는 120개 경로 중에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5개니까 120개지. 그렇죠. 예. 한 20개로 가면요. 2432경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뭐 일반 컴퓨터를 활용해서 네. 최적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경우에는 그 큐비트라는 개념을 활용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과 1을 동시에 가지면서 얽힘,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교통 물류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미국 블록버스터 의약품 ETF를 소개드리면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맞습니다.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요즘 또 의료 AI 쪽이 신약 예.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개발하는데요. 후보 물질 찾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임상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약 하나 나오는데 20년이 네, 걸리거든요. 네. 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시간도 너무 길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후보 물질 찾는 데 있어서 AI 기술을 활용하는데 그 안에 바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거기서도 또 네. 그게 들어가는구나. 활용될 수 네.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네. 이 산업에 대한 그 급진적인 발전, 기술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양자 컴퓨팅을 표현하는 단어가 파괴적 혁신을 가진 게임 체인저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만큼 다양한 산업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 분야를 그러면 지금 투자해야 되는 어떤 그 중요한 이유가 지금 있습니까? 투자는 네.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팅을 살펴보면요. 현재 단계를 냉정하게 보면 이제 산업 초기 태동기, 극초기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의 시작과 함께 저희가 투자를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인 거고, 그 고전 컴퓨터의 영역에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발됐던 컴퓨터가 있어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거든요. 길이가 25m, 무게가 32톤. 이게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혁신적으로 작아졌는데 지금 양자 컴퓨팅은 1943년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비유이실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 2023년에 한 19조 원 정도 규모 됐거든요. 19조.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빠르고 그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2030년을 보면은 한 31%씩 성장해가지고 124조 원 시장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이에요? 결국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실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 사실 지금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국방부나 현대차와 같은 굉장히 큰 기업이나 정부들에서도 지금 어찌됐든 간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술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죠. 결국에 가장 큰 촉발은 이제 AI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의 성적표만 놓고 보면은 AI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 업종은 반도체였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수혜주였는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은 지난 50년 동안 계속해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소위 무어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기술이 좋아지는데 이것도 당겨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가 미세 공정으로는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결국에는 AI고, AI를 할 수 있는 결국 양자 컴퓨팅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력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력 네. 부족하고 네. 인프라가 깔린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력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가격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 결국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컴퓨팅의 영역보다는 월등히 훨씬 낮은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그 굉장히 부분에서도 또 네. 대안이 될 수 있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빠른 연산 그리고 낮은 전력.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바로 무역 분쟁이라는 이름을 계기로 바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졌지만 아마도 예측컨대 중국과의 분쟁은 더 격화되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 사이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과 같은 이 혁신 산업들은 미국이 절대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실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8년에 미국 정부에서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기술 개발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기 때 이런 법안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결국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양자 컴퓨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는 이제 알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ETF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2월 17일에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라는 종목으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화된 테마형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 또는 양자 컴퓨팅의 기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금 그 회사들은 어찌됐든 간에 가장 많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빅테크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ETF이고요. 일단은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온큐. 사실 얘는 빅테크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미국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이온큐가 지금 저희가 11월 말 비중으로 보면은 22.6%인데 저희가 상장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6% 정도의 비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가장 빠른 회사들을 보면은 뭐 IBM,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했던 구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 네. 허니웰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키워드 방식으로 추출을 해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럼 ETF 그 구성 종목 선정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게 되나요? 네, 일단 종목 선정 방식, 그러니까 지수 방법론, 얘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서 지금 매매가 되기 때문에 지수 방법론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주식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키워드 방식으로 나래비를 세워서 종목을 세우고요. 그중에 상위 20개만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높은 종목들 중에서 시총 1억 불 기준 이상은 8%, 8%로 리밸런싱 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하 단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캡을 5%로 해서 유동 5%를, 시가총액 넘지 않도록. 그래서 15종목은 5%가 넘지 않도록 유동 시가총액 비중 방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ETF의 그 주요 투자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주목해봐야 될 기업하고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가 일단 아이온큐. 가장 투자자분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있고요. 제 뇌리에도 박혔습니다. 아이온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2022년에는 원래 개발하려고 했던 큐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25큐비트가 2달 빨리 개발이 됐고요. 23년에는 7달 빨리 개발이 됐고 24년에 무려 1년 빨리 개발이 됐습니다. 야,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네요. 어찌됐든 간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에 붙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제 치열한 경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 기존에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었지만 이 양자 컴퓨팅으로 다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양자 관련돼서 특허 출원했던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일단 뭐 국가로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데 1위가 지금 IBM이에요. 그리고 아이온큐가 무려 6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에 이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위에 올라 있고 사실 포트의 비중도 높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ETF도 변동성이 좀 높다라는 사실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되겠네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예탁 결정원에 보면 매월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 직구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항상 상위 탑 5에 종목 기준으로는 ETF 제외하고 종목으로 보면 탑 5에 최근에는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을 좀 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다른 저 미국 빅테크 ETF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미국 빅테크들과 종목이 좀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종목이 좀 겹치는데 아무래도 비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ETF가 조금 더 낫고요. 양자 컴퓨팅이란 테마에 특화된 ETF, 결국 그 양자 컴퓨팅이란 산업을 좀 정밀하게 타겟해서 투자하시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미국 주식형 ETF들 중에도 아이온큐가 포함되어 있는 ETF들이 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7% 미만의 좀 어찌됐든 간에 낮은 비중인데 저희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약 26%, 5%에서 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온큐의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종목 선정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걔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총이 낮더라도 또는 매출 비중이 낮더라도 스코어링이 높으면 상위 20에 올라가서 종목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관련된 빅테크 플러스 스타트업까지 한꺼번에 다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하고 그걸 정밀하게 좀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ETF를 좀 눈여겨보는 게 더 낫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주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흥미로운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 투자 시계도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 드는데요.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